추워. 안녕하세요. 패션회사 엔들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이 우석이라는 브랜드에서 코트의 스타일 분석을 MD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안 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대표님이 너무 진심으로 부탁을 하시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도 뭐 컨텐츠감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 스타일 분석이라는 거를 안 받으려고 했냐면 이게 일단은 같은 브랜드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랑 MD도 뭔가 스타일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이제 같은 브랜드에서 일하는 사이한테도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전혀 다른 브랜드이기도 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제가 스타일 분석을 하는 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리고 사실 스타일 분석이라는 게 MD 입장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디자이너처럼 깊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걸 말 안 한다면 할 게 별로 없지만, 이거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MD가 스타일 분석할 때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MD가 디렉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거를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구독자들이 또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평가할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MD는 예쁘다 안 예쁘다, 원단이 너무 두껍다, 스타일이 뭐 과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디자인적이고 이런 걸 보기보다는 시장적인 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옷을 볼 때 아이디어, 그리고 원단, 메이킹 이런 것들을 보는데 MD로서 분석할 때는 최대한 시장성에 입각해서 보는 게 좋다. 자기 취향적인 얘기라던가 너무 디자이너 같은 디자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선을 넘는 거죠. 그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인데 MD가 그걸 건들면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뭐 라펠이 어떻고 뭐 원단이 너무 두꺼워서 옷이 둥글게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 새끼 스타일 얘기 엄청 많이 해놓고 여기선 또 이러네, 이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타원이 때는 이거 아웃포켓이라서 좀 별로예요, 라펠이 너무 넓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진짜 오지게 혼났습니다. MD 선배들한테도 혼났고 디자이너실에서도 혼났고, 뭔가 옷이 아이디어와 원단과 메이킹이 있다면 모두 다 이제 시장성에 관련된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스타일이 타깃에 맞는 스타일인지, 타깃들에게 맞는 소비자가인지, 여기까지는 아이디어 영역이고, 소재 같은 경우도 그 소비자가에 맞는 소재인가, 내가 팔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호조인 소재인가, 약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메이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스타일적인 거 얘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또 얘기할 게 엄청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한 건데, 일단 코트 얘기를 하자면 가격대가 50만 원대인데 저는 50만 원에 걸맞는 메이킹과 원단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단도 좋은 거 쓰셨고, 울 100%인데 약간 헤드메이너 느낌이 나지만 헤드메이너 옷보다는 좀 더 두꺼워가지고 방풍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입고 한 20분을 걸어왔는데 방풍도 잘 되고, 안감도 벤베르그라고 독일에서 만든 큐프라 원단인데 기존 큐프라보다는 좀 더 내구성도 강하고 좀 더 아름답다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 벤베르그 원단 쓴 옷은 처음 입어보는 건데 되게 느낌도 좋습니다. 벤베르그 50% 썼고, 뭐 부자재 이런 것도 저는 그런 거 안 보긴 하지만 어쨌든 촛불 단추인데 자체적으로 워싱을 다 하셨대요. 그럼 이제 이런 뭐 뒷부분에 셔링 들어가는 거, 이거 셔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뒷부분도 이렇게 굴곡이지게 패턴을 떠가지고 좀 고급지긴 해요. 고급지긴 한데 사실 이 코트가 왜 안 팔렸을까? 이게 안 팔렸으니까 저한테 스타일 분석을 했겠죠. 이 옷이 안 팔리는 거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툭 까놓고 말하면 시장에 니즈가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대세가 뭐냐면 발막한하고 좀 미니멀한 게 대세잖아요. 미니멀한 아우터가. 대표님도 사실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석에서도 발막한 코트는 잘 팔리고 거의 다 판매가 됐거든요. 약간 미니멀한 그 싱글 코트도 판매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잘 팔리는 싱글 코트 중에서도 하늘색 코트는 판매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늘색 코트를 원하는 소비자가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색깔과 스타일의 얘기지 이 스타일도 원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색 코트가 안 팔리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브랜드 탓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석만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애프터프레이에서도 이렇게 롱기장에 더블 피커트가 나왔더라고요. 똑같이 사이드 포켓 있고 아웃 포켓 있는. 애프터프레이도 제가 뭐 숫자는 안 까봤지만 어쨌든 사이즈 깨진 것도 없고 뭐 품절 뜬 것도 없는 거 봐서는 시장의 반응이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시장에 니즈가 없는 스타일을 팔려면 비즈금처럼 정말 엄청난 팬덤이 있는 브랜드여야지만 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석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팬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 니즈가 있는 스타일은 어떤 브랜드가 내놔도 판매가 잘 됩니다. 왜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무신사나 제휴몰에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일별로 구매하는 트렌드가 더 짙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브랜드에 들어가서 이것도 나왔네 저것도 나왔네 이렇게 사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살 게 있으면 발막한 코트면 발막한 코트라고 검색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맞는 가격대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요소가 있는 것들을 고르기 때문에 사실 트래픽이 더 중요해지는 산업이 된 거고 이게 브랜드 트래픽보다 아이템 트래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을 내는 게 중요하고 브랜드 효율을 위해서는 그런 것만 내는 게 또 중요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인 거죠. 그런데 우석은 사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무신사 이런 데에서 주력으로 판매할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팔리는 것만 내놓는 것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석이라는 브랜드가 시장에 트렌드가 있는 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놔서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팔려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이런 것이 또 해야죠. 안 팔리는 것도 해야죠. 물론 이제 MD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물량 조절 같은 걸 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코트는 우석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코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취향이라거나 여러분들에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대표님이 이거를 이제 팔려고 만든 건지 그냥 안 팔릴 건 알지만 브랜드 색을 보여주려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판매 목적으로 만드셨다면 시장 예측을 실패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석이 잘 팔리는 스타일들을 보면 대부분 좀 미니멀한 캐주얼을 좋아하는 근데 또 거기다가 일본 그 컨템 캐주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브랜드 주요 타깃에도 맞지 않는 스타일이고 시장에도 없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안 팔린 것 같습니다. 사실 라펠이 크고 막 이래서 안 팔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컬러가 막 블랙이라고 해서 잘 팔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네이비라고 했으면 지금 스코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스코어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사이즈가 깨지고 품절이 날 정도로 잘 팔리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브랜드든 어떻게 모든 브랜드가 모두 다 잘 파는 코트를 만들 수 있겠어요. 심지어 팔릴 만한 비슷한 것들만 깔아놔도 어차피 그 중에서 안 팔리는 것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석만의 컬러를 보여줬다면 그걸로 이 스타일의 역할은 다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우석이 50만 원대 코트를 파는 브랜드로서 가려면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우석 이 코트를 얘기하면서 저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는 특히 더 트래픽이 중요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하는 주제를 다뤄야지 채널이 커지고 조회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버로서 욕심이 있다면 트래픽이 많은 주제만 하겠죠. 저도 지금 뭐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마 브랜드 분석일 텐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또 브랜드 분석만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제 제 채널의 생명이 너무 짧아집니다. 사실 그렇게 또 뾰족하게 브랜드 분석을 할 사례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전년 대비 뭐 이런 현업에서 일하는 듯이 해야 되는데 브랜드에서 일하는 사람도 듣다가 딴짓할 정도로 지루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백데이터로 구하기도 힘들고 그걸 구해서 말하는 순간 그 브랜드의 내부 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자신도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침에 망한 유튜버 선발대회 봤는데 어쨌든 그들이 망한 유튜버가 된 거를 누군가는 댓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해서 그래 라고 쉽게 댓글로 평가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들이 잘할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까지 갔다가도 지금 조회수가 7천도 안 나오는 그런 채널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채널이 크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되지만 뭐 저는 이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일본의 그 작은 브랜드, 되게 오래 지속되는 작은 브랜드처럼 그렇게 그냥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평생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채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채널. 어쨌든 브랜드 분석을 원하거나 제가 또 본인들이 뭔가 비판하고 싶은 브랜드를 대신 비판해주기 원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좁게 그거를 가두고 싶진 않고 논리나 인사이트, 패션에 대한 좀 끊임없는 관심, 약간 이런 것들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할 수 있고 제가 잘할 수 있고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석 대표님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지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나중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팔리는 코트 한두 개쯤은 있어도 이거를 또 이제 그렇다고 또 묵혀놓지만 마시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그 브랜드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우석 브랜드가 좀 더 사람들한테 보이고 인식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 코트가 톡톡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저한테 주셔서 한 건가요?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